공부하면서 쌤이 비유법이랑 상징법 이런 거 한 번씩 쭉 훑어줬었는데 상징이 아무래도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갖고 왔어. 앞에 1페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를 다 쭉 이렇게 달달달달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건 아니고 상징의 키포인트는 뭐냐?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걸까? 구체적인 걸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걸까? 그렇지.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키는 게 포인트야.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이거 무엇의 상징? 맞아. 행운이라는 걸 네잎 클로버라는 구체적 사물로 이제 나타내는 거지. 그리고 쌤이 비둘기는 잘 못 그리겠는데 아무튼 왠지 동백꽃 때 봤던 닭이랑 좀 비슷하지 않니? 아무튼 간에 자, 비둘기는 무엇의 상징? 평화의 상징. 자, 행운이든 평화든 다 추상적인 애들이란 말이야. 이걸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낸 게 바로 상징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제 7, 8차시로 상징을 따로 빼셨는데 그 상징이 좀 은유법이랑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구별해서 갖고 오신 거거든? 일단 고래를 위하여 설명을 하면서 상징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 고래를 위하여 장오승. 자,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뭐야? 응당 막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그치?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라잖아. 그러면 푸른 바다가 푸른 바다로서 기능을 하게 하는 것,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뭐야? 고래. 자, 그러면 고래는 1차적으로 푸른 바다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존재? 의미 있게 또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겠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확장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시를 전반적으로 쭉 보면 고래, 마음속에 푸른 바다의 고래를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그건 청년이 아니래.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시는 뭔가 청년들아, 마음속에 고래를 키워라, 별을 바라봐라, 약간 이런 내용이지. 청년들에게 뭔가 희망, 꿈, 사랑, 의지를 갖도록 권유를 하고 당부를 하는 그런 시란 말이야. 쌤이 이제 전체적인 주제를 스포를 해줬어. 그렇다면 푸른 바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특히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니까 특히 젊음,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학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기억이 안 나? 내가 나중에 이 시를 바탕에서 시 쓰는 거예요. 이거 뜯어보진 않았구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분석할 수 있는 만큼 분석을 해볼게. 혹시 모르니까. 근데 설마 이렇게 프린트를 그동안 막 10자씩 걸쳐서 나눠줬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안 나오겠어? 안 된대? 그런 말씀 없으셨지?
그래서 프린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프린트 꼼꼼하게 분석을 할게. 그러면 푸른 바다에 있는 고래는 뭐야? 인생, 젊음 속에서 어떤 그 꿈꿔야 하는 희망, 사랑, 목표, 이상 이런 것일 수 있고, 혹은 아예 희망, 사랑, 목표, 의상을 품은 어떤 그런 존재, 특히 청년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까? 그래서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이게 아니지 하고 1년에서 이번에는 또 뭘 얘기했어? 자, 청년이라면 뭘 키워야 돼? 맞아, 역시 고래를 키워야 돼. 자, 이때의 고래는 결국 무엇을 상징한다? 얘랑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꿈, 목표, 희망, 뭐 사랑, 의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마음속 고래. 자, 그럼 여기서 상징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고 갈게. 봐봐. 청년이 품는 마음속 고래는 꿈, 목표, 희망, 의지 같은 것들을 상징할 수 있다고 본대. 어때? 고래는 굉장히 구체적인 대상인 거지.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애들은 뭐야? 굉장히 추상적인 거지.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냈어. 이게 바로 상징인 거야.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자, 상징에도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어. 우리 비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 기억나? 사과 같은 내 얼굴에서 원관념은 사과였어, 내 얼굴이었어? 내 얼굴이었지. 사과가 보조적인 애였어. 자, 그러면 고래는 원관념이야, 보조관념이야? 맞아, 잘했어, 윤영아. 보조관념인 거야. 왜? 내가 진짜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야? 꿈, 목표, 희망, 의지잖아, 그치? 상징하는 바가 여기가 얘네들이 원관념인 거야. 이것과 관련해서 비유법과 비교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자, 아까 얘가 보조고 얘가 원관념이라며. 근데 이때 보조관념, 사과라는 보조관념은 뭐만 나타내? 내 얼굴만 나타내지. 1대1 관계란 말이야. 원관념과 보조관념, 보조관념과 원관념은 1대1 관계인데, 상징은 봐봐. 고래를 꿈, 목표, 희망,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 라고 했잖아. 그러면 상징은 보조관념인 하나인데, 상징하는 이것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의미들, 원관념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 마늘 닫자 요거 읽을 수 있니? 마늘 닫자? 이 한자 처음 봐? 아니야? 처음 보진 않아? 자, 다시. 비유법은 보조관념과 원관념이 1대1이야. 하나의 보조관념은 하나의 원관념만 나타내. 근데 상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조관념이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어. 1대 다. 요게 큰 차이야. 괜찮아? 여기까지 정리.
그리고 또 봐봐. 상징이 왜 비유랑 또 구별을 잘 해놔야 되냐면 여기까지 보면 쉽네 할 수 있잖아. 근데 은유법이랑 되게 헷갈릴 수 있다. 비유법 중에서도 우리 은유법이랑 구분을 해봐야 되거든? 일단 은유법은 기본 형식이 뭐지? A는 B다 잖아, 그치? 근데 의외로 많은 은유법들이 A는 얘를 생략해버려. 뭐가 생략됐어? 원관념이 생략돼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 보조관념만 얘기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럼 봐봐. 상징도 원관념은 생략돼 버리고 보조관념만 띡 하고 나타냈잖아. 그래서 둘 중 뭐가 비유고 뭐가 상징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 자, 그럼 이거 맞춰봐. 하얀 이불을 덮은 산. 어디서 많이 봤지? 이제 하엘이랑 혜선이 학교에 있는 3월의 시 중에 한 구절이거든? 하얀 이불을 덮은 산과 들,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야. 이게 뭐냐면 현영이한테도 이제 줄거리 설명을 해줄게. 이 3월이라는 시가 봄에 우리 눈이 내리기도 하잖아. 그 봄에 눈이 내려서 이제 그 하얗게 덮여진 산과 들을 보면서 와 정말 예쁘다 하는 그런 시야. 그 다음날 이제 봤더니 하얀 눈이 녹아내리고 어느덧 파란 싹이 올라와 있네. 아 예쁘다 이런 시였어. 되게 가벼운 시인데 자 그럼 이런 맥락을 봤을 때 하얀 이불은 뭘 의미하는 걸까? 맞아. 하얀 눈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상징일까? 비유일까? 비유. 왜? 정답 일단 잘 말했거든? 근데 뭔가 비유라고 배웠어 학교에서? 아니 여기 나와있어. 나와 있어서. 자, 왜 비유인지 이제 설명을 해줄게. 봐봐. 이것도 지금 원관념이 숨어 있지. 근데 얘가 왜 상징이냐면 첫 번째 이유. 하얀 이불이 눈 말고 의미하는 다른 게 있을 수 있어? 이 시의 맥락에서. 없단 말이야. 이때 하얀 눈은 눈만 의미할 수 있어. 상징은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나타낼 수 있다고 했고 비유는 무조건 1대1 관계라고 했었지. 이건 보조관념이랑 원관념이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상징이고 아니 비유고 큰일 날 뻔했네. 비유법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고래볼까? 꿈, 목표, 희망, 의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거로 나타낸다 그랬잖아. 그치? 이건 어때? 구체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거야. 그치? 추상적인 걸 나타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걸 구체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건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법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현영이 어때? 비유랑 상징이랑 구별할 수 있겠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그러면 다른 예시로 들어볼게.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봐.
어쨌든 지금 고래를 위하여에서 1년에서는 상징이 쓰였다라는 게 키포인트였어. 은유랑 구별하는 방법은 시마저 다 해석하고 한 번 더 연습시켜 줄 테니까 일단 걱정 말고 있어봐. 이연으로 가볼까? 자, 이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네. 아까 이제 푸른 바다가 인생, 젊음 이런 걸 상징한다 그랬고 고래가 뭔가 꿈과 희망과 목표 같은 것들을 이제 얘기한다 그랬잖아.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응당 인생이라는 건 꿈을 펼치라고 있는 거야. 너의 의지와 희망과 사랑을 마음껏 펼치라고 있는 거야. 가 바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른대. 자, 푸른 바다라는 존재가 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의미인 거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인생은 꿈을 펼치기 위해서 있는 존재야. 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봐봐.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내가, 꿈이 있어서 뭐해? 이런 사람이겠지. 그치? 이해됐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인생이 꿈을 위하여 푸르다는 걸 있다는 걸 모르는 존재는 내 인생도 꿈 희망 쫓아서 뭐해 이런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럼 그건 거의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인 거겠지. 그래서 자, 뭔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두 번째 연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 연의 키포인트는 사랑이야, 사랑. 알았지? 학교 선생님이 꼼꼼하게 얘기를 안 해주셨다고 해서 그 이상의 뭔가 심오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이 연의 포인트는 사랑이야, 사랑. 사랑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해주고 넘어가면 돼. 자, 그리고 3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래도, 이때 고래는 진짜 고래거든?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가지고, 고래야, 고래. 별을 바라본대. 나도 가끔 내 마음속에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 별을 바라본대. 자, 이때 내 마음속의 별은 뭐겠어? 내 마음속의 고래는 아까 봤듯이 내가 품고 있는 꿈, 목표, 뭐 이런 것들일 거 아니야. 그러면 별을 바라보는 게 진짜 밤하늘에 뜬 별, 이걸 수도 있겠지만 얘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얘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돼. 뭔가 희망을 잃지 않고 나의 꿈과 목표를 지켜내야지 하는 그런 희망, 의지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시는 꿈, 희망, 의지, 목표 이런 단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하지만 청년들에게 꿈, 희망, 사랑, 목표 이런 것들을 품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해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괜찮을까?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을 푸른 바다, 고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애들을 통해서 시를 표현하고 있지. 상징이 두드러지는 시야. 자, 플러스 알파로 표현상의 특징을 두 가지 정도만 볼게. 자, 여기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있어. 당연히 여러 가지 단어를 반복하기도 하거든. 뭐 푸른 바다, 고래 반복하기도 하는데 봐봐. 뭐뭐하면 뭐뭐가 아니지, 뭐뭐하면 뭐뭐가 아니지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 있는 거 보여? 그리고 마지막 연에 고래도 이렇게 해서 바라본다. 나도 이렇게 해서 바라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거 뭐야?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네. 그래서 운율이 형성돼. 그리고 너희 혹시 대꾸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대구법 혹은 대꾸법. 들어본 적 없어? 그럼 가볍게 들어놔봐. 이거는 뭐냐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앞뒤 궁짝 하는 걸 이제 말 대꾸를 이룬다 라고 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읽을 때는 대꾸법이라고 읽는데 대구라고 쓰거든? 이거는 주거니 받거니야. 여기도 보면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이제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앞뒤 궁짝 주거니 받거니 이러고 있지. 이걸 대꾸를 이룬다고 봐도 돼.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고래도 바라보고 나도 이렇게 바라보고 주거니 받거니 하지. 이걸 대꾸법이라고 해. 이것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이 시에는 특정 이미지, 특정 심상이 두드러져서 나타나.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중에 뭔 거 같니? 맞아, 잘했어. 왜? 푸른 바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죠. 고래. 그래서 이 시는 시각적 심상, 시각적 이미지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이다 정도까지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빈칸 채울 수 있을걸? 특징에 뭐뭐하면 뭐뭐하지, 바라본다 등의 유사한 문장 형식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푸른색의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빈칸 잘 채웠지요? 다음에 오어가 넘어가기 전에 너희 상징이랑 은유랑 구별하는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까?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와 같은 표현법이 사용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상징이랑 은유랑 헷갈리게 섞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 다시 상징과 비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은유를 떠올려 볼게. 왜냐하면 직유법은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애들이 나오니까 원관념이랑 보조관념이 생략될 일이 없지. 그치? 근데 은유법도 마찬가지고 상징법도 마찬가지고 원관념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관념이 생략되어 있을 때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하지?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상징은 보조관념이랑 원관념이랑 무슨 관계다? 무조건 1대1 관계다. 아니야. 아, 나 오늘 왜 그러지? 미안해. 보조관념은 하나인데 상징하는 원관념이 여러 개이다. 은유는 보조관념이랑 원관념이랑 무조건 1대1이다.
여기까지 정리됐어? 두 번째 기준 뭐였지? 더 이게 뭐랄까 의미, 정의에 가까운 개념인데 상징은 이렇게 딸까? 원관념이 뭐야? 굉장히 추상적이야.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 보조관념, 구체적인 보조관념으로 나타낸 게 바로 상징이었어. 그리고 은유는 물론 얘도 추상적인 걸 이제 나타낼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구체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때가 있고, 만약에 추상적이다 라고 하면 이것도 추상적인 걸 거야. 이럴 때가 많아. 아니면 구체적인 것들을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 자, 키포인트는 상징, 요거 하나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이게 키포인트야.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자, 그러면 연습을 2가지만 시켜보고 쉬는 시간 줄게. 첫 번째로 너희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시가 있어. 이게 뭐냐면 뭔가 독재 정권, 억압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만연했을 시기에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라 라고 이제 부르짖는 시거든? 이때 껍데기는 폭력, 독재, 억압,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자, 이건 그러면 상징일까? 은유일까?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니? 왜? 첫 번째, 자, 보조관념은 1개인데 상징하는 바는 몇 개야? 여러 개야. 그치? 그리고 이게 뭐야? 굉장히 추상적인 거지.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나타냈어? 구체적인 걸로 나타냈어. 이건 상징이야. 이해됐어? 자, 그리고 2번째로 이제 빠르면 중학교 2학년, 늦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씩 만나게 될 시인데, 고재종 시인의 첫사랑이라는 시가 있어. 이게 뭐냐면 나무가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첫사랑에 비유한 그런 시거든? 이때 이런 구절이 있어. 이게 뭐냐면 나무가 진짜 정말 잠깐 피고 질 꽃이긴 하지만 이 꽃 한 송이를 피워내기 위해 고군분투를 해서 너무 노력을 해서 결국 이제 꽃을 피워내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잖아. 결국은 꽃을 탁 하고 터뜨려, 꽃망울을 탁 하고 터뜨려 버리는 거야.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래. 그럼 이때 상처는 뭐냐면 마침내 삐어낸 꽃이야, 꽃. 그럼 이건 은유일까 상징일까? 맞아. 왜? 상처랑 꽃이랑 1대1 관계고 구체적인 것을 구체적인 걸로 표현했으니까. 이해됐을까? 그러면 조금 감이 와?
그러면 잠깐 각자 쉬든지 문제를 풀든지 하고 9시 24분에 오후가 빠르게 설명을 해줄게. 알았지? 자, 질문. 오케이.